일본의 중고거래 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과는 출발점부터 아주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물건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독특한 시선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영원히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내가 쓰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길 물건이라고 당연하게 인식합니다. 이러한 아주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오늘날 일본의 중고거래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 근본적인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고거래는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일본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절약인데, 이들에게 절약의 완성은 물건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존해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골목마다 리사이클 숍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보기엔 어수선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상태가 아주 좋은 보물 같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동네 가게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규모를 키워 체인화되었고, 현재는 하드오프나 세컨드 스트리트 같은 전국 단위의 거대 중고 체인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중고거래 시장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이유는 바로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이미 3%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저물가에 익숙했던 일본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과거 일본이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을 때 유독 크게 성장했던 기업들인 다이소, 유니클로, 맥도날드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싸지만 충분히 쓸만한 가치를 제공하며 불황 속에서 몸집을 불렸는데, 지금의 중고거래 열풍도 정확히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싸고 부담스러운 새 제품을 고집하는 대신 상태가 훌륭한 중고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중고시장은 불황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중고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는 가전과 가구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서 전 연령층으로 이용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중고거래 문화는 단순한 소비 방식이 아니라 혹독한 불황을 견뎌내는 생활의 기술이자 다음 사용자까지 배려하는 성숙한 소비 철학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고거래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은 일본의 대학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대학교 근처에는 졸업생과 신입생을 잇는 리사이클 숍이 거의 예외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학생들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을 이곳에 맡기고, 새학기를 맞는 신입생들은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며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고 리사이클 숍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며 중고 가전을 생활의 기본 옵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학생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 일본 언론은 일반 가정과 중장년층까지 중고 가전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헌옷들 대하는 정서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에서 헌옷이라고 하면 대개 기부나 구호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일본에서 중고 의류인 후루기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패션 장르였습니다. 낡고 때 묻은 청바지나 가죽 재킷을 단순히 중고품이 아닌 개성 있는 빈티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일본 시장에는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현상은 과거의 빈티지 패션 유행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데, 바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전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이전에는 헌옷 수거함을 통해 재활용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직접 중고 옷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유니클로는 수거된 옷들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깨끗하게 세탁하여 다시 매장에 내놓는 유니클로 중고 프로젝트를 도쿄 등지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티셔츠 한 장에 500엔, 셔츠는 790엔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유니클로 품질의 중고로 인식합니다. 사실 일본 소비자들은 남이 입던 옷의 냄새나 위생 상태에 극도로 민감한 편인데, 유니클로는 기업의 이름을 걸고 이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옷들은 단순히 남이 입던 옷이 아니라 대기업이 철저히 관리하고 보증하는 실속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일본 내 전문가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민 경제가 그만큼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험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시선은 기업들이 중고 시장을
단순히 사회 공헌의 영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환경성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판단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일본의 재사용 시장 규모는 이미 약 31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장이 2030년에는 약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 이는 중고거래가 이제 주류 경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라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고거래의 약 37%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지만 일본 동네 곳곳의 리사이클숍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입니다. 과거 야후 옥션이 주도하던 시장은 이제 메루카리라는 거대한 이름 하나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의 당근마켓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면 일본의 메루카리는 연 매출이 2조 원에 달하는 거대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메루카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인들이 일상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중고로 내놓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고거래는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영리하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순환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이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본의 중고 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메루카리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오프라인 리사이클숍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것 같지만 일본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물리적 가치와 신뢰도에 더 큰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온라인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사진과 실물이 달랐던 당혹스러운 경험이나 배송 중 파손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은 메루카리 같은 거대 플랫폼조차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며, 이는 곧 오프라인 매장의 강력한 생존 근거가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줄 점원이 존재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귀찮음인데, 모든 사람이 최고의 이득을 위해 사진을 찍고 포장하여 택배를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견디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거나 복잡한 과정이 싫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근처의 리사이클숍을 찾아 대충 이 가격에 가져가세요 라며 쿨하게 물건을 넘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상반된 성향 덕분에 일본의 중고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의 파이를 뺏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 바로 온라인에서는 모든 물건의 가치가 데이터로 실시간 공유되기에 진귀한 보물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레어한 피규어나 한정판 굿즈가 메루카리에 올라오는 순간 전국의 수많은 수집가가 이를 동시에 확인하고 단 몇 초 만에 물건을 낚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프라인 가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끔 점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레어템이 그저 그런 중고품 가격으로 매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80년대 빈티지 피규어나 희귀한 옛날 카드들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구석에 박혀있는 모습은 일본 중고 매장의 또 다른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전국의 중고 매장을 탐험하며 보물을 발굴한 뒤 이를 다시 메루카리에 올려 차익을 남기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일본의 중고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정보의 격차와 발품의 노력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게임장처럼 변모했습니다. 이런 역동성 덕분에 일본을 여행할 때 백화점에 세련된 새 제품만 구경하는 것은 일본 소비 문화의 절반만 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동네의 작은 리사이클숍에 들러보면 낡은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같은 과거 일본 문화의 전성기 흔적과 지금 일본인들의 절박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고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결정적인 분야는 사실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로망이자 일본 중고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가의 중고 명품 가방 거래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중고 명품은 전 세계적으로 상태가 완벽하다는 정평이 나 있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명품을 대할 때 처음부터 되팔 것을 전제로 아껴 쓰기 때문입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가방을 살 때부터 이건 잠시 내가 빌려 쓰는 거이라 생각하며 흠집 하나 없이 관리하는 태도가 시장의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일본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의 핵심 허브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을 찾는 많은 관광객 중에는 백화점의 신상 쇼핑 대신 검증된 중고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태는 신품에 가까우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여기에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싸게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명품 중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십 년 전통의 오프라인 체인 매장들이 즐비하며 이들의 감정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해외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혹시 이거 가짜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적어도 일본의 전문 중고 매장 안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해소되는 셈입니다. 일본 사회 특유의 철저한 정직함과 가짜 상품에 대한 엄격한 법적, 사회적 경계는 일본산 중고 명품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명품 중고 시장이 일본에서 유독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조금은 의외인 일본 특유의 유흥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의 긴자나 오사카의 키타신치 같은 거대 유흥가에는 오래전부터 손님들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로 받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해왔습니다. 화려한 밤의 거리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받은 가방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유동자산이었습니다. 어제 선물 받은 가방을 오늘 바로 현금으로 바꿔야 했던 이들의 필요가 명품 중고 매장의 회전율을 높였고 동시에 감정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감정사들은 가져온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단골이라 해도 절대 사람을 믿지 않고 오로지 물건의 진위만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손님이 준 건데 설마 가짜겠어? 라는 안일함이 통하지 않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가 일본 명품 감정의 정밀도를 세계 1위로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본의 중고 명품 매장은 이제 단순한 상점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금융 인프라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중고 문화는 단순한 절약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적 합작품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일본인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방어하는 영리한 생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줄 아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유하기보다 순환시키고 나중에 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아끼는 이들의 태도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의 거리를 걷다 만나는 수많은 리사이클 숍은 단순한 중고 가게가 아니라 불황을 견디며 쌓아온 일본 서민들의 치열한 생활의 기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살펴본 일본의 중고 거래 문화가 여러분의 소비 생활과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건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일본 중고 시장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